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오늘 시장 호재에 대한 뉴스, 악재에 대한 뉴스 모두를 소화하며 어제에 이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할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내일의 시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또 내일의 종목을 발굴하러 가야 하니까요.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또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종목들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줄여서 세 종목씩만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도 리뷰하지 않았나요? 이 종목 몇 번째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1일에 가져와 주신 코 시리즈 첫 번째 코세스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 정말 이웃집 영숙 이모가 AI 글래스 착용하는 그날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가져오신 세명전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만 22% 상승, 지금까지 27%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 한 종목 더 보자면 대부 시스터즈 오늘 실적 잘 나왔죠. 오늘 장에서만 15% 넘게 오르면서 지금까지 26%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종목의 상승률이 한 달이 채 안 된 이 시점에 저희가 계산을 한 상승률이라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세 종목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짧고 굵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참 잘 맞아요. 포착이, 수급 포착이. 그러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근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시장 조사해보니까 코세스 장비가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로 지금 납품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먼저 시장에서의 뉴스를 먼저 포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ING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명전기도 수급 포착이 되고 나서 실적이 또 계속 좋아지는 흐름, 그리고 대규모 발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구류, 그러니까 전력 금구류 관련된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쇼티지가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세명전기의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 대부 시스터즈도 쿠키런 관련돼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게임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수급 포착이 된 것을 시장에 선택한 것을 보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선반영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수급 포착 종목이 무엇인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가져오신 또 수급이 포착된 종목들,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또 자리를 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8월 1일에 가져와 주신 인포바인 오늘 장에만 14%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까지 총 27%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또 같은 날 가져오셨던 SG 워너비를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보자면요. 7월 28일 월요일에 가져오신 한라 IMS 오늘 장에서만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총 11%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리뷰 바로 들어볼까요? 세 종목에 대한 리뷰보다도 역시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추세에 대한 중요성,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리셋 한번 바꿔보자라는 개념에서 종목쇼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기업 공부라는 것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기술적이라든지 수급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종목이 2,500개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 2,000개입니다. 단 한 기업도 자기 회사를 나쁘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뉴스뿐만 아니라 기업이 내놓는 공시라든지 기업의 뉴스를 가지고 종목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 왜? 좋은 것을 내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을 받고 움직였을 때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자라는 뜻입니다. 인포바이는 이제는 익절을 들어갈 자리이고요. SG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점핑 떴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대립 관계가 아주 심하게 대립 관계가 있을 때 전쟁이 막 한참 나고 핵
그 잠수함까지도 앞전에 갖다 놓겠다 이런 이야기 났을 때 오히려 더 들어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라 IMS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ING다. 인포바이는 익절 기준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바인 내일부터는 수익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종목들을 한 12개에서 3개 정도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3종목씩밖에 리뷰를 못했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승률이 거의 99% 되지 않나요? 네, 그건 될 거예요. 네, 네, 예.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그 중에서 추려서 몇 종목만 리뷰를 해드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전략을 세워드리기는 하지만 더 자세한 전략 사실 짧게 봐야 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세워봐야 할 것 같거든요. 자세한 전략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정우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12시 30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에 오시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캔들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실력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사실 좀 부끄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장중에 움직이는 캔들을 보고 현재 자리를 매수, 매도, 홀딩의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게 진정한 승부사의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12시 30분 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픈 종목도 상담해드리고요.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 돌아가는 제일 강한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을 가지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젠스님께서 가족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가족 아니어도 다 상담 도와드리고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저희 종목쇼에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만 알면 안 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자세한 투자 전략 듣고 싶으시면 매일 오후 12시 30분 유튜브 통해서 참여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또 장안의 화제죠. 종목 잡는 히트맵. 히트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히트맵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시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경락 대표님. 네, 매주 금요일 날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 와우넷 입장하시면요. 아침 8시부터 장 마감까지 제가 함께 하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와우넷이에요. 이경락 대표 치면 됩니다. 히트맵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무료니까요. 금요일 아침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면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댓글 전부 환영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30개의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실적 공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죠.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이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눈에 띄고요. 우리 조선의 남자 정우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조선주들 몇몇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비츠로셀, 넷마블, 유비케어, HD 현대 마린엔진, 바이오다인 5종목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래 대표님은 토비스, 코리아FT, 재룡산업, KC텍, MC넥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래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온 것들. 같이. 그리고 지금 탐방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우리 거 내가 IT 기업 가거든요. IT 기업을 주로 가요. 맞아요. 근데 가면 이거 우리 거 자동차 들어가요. 우리 거 자동차 들어가는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라는 역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만큼 기존 IT 업체 쪽에서 전장 쪽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모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IT에서 전장까지 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자,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한쪽 무엇보다도 백화점처럼 자, 업종별로 여러분들에게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별로 매일 들고 오고 있죠. 오늘도 동일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추세가 살아있는 골드크로스 종목들만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 종목씩 자세한 포인트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토비스예요. 토비스. 토비스는 카지노 이제 가게 되면 그 카지노 저는 카지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지노주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의외네요. 재미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네. 토비스라고 해가지고 커브 더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카지노 가면 모니터가 휘어 있대요.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당연히 실적이 좋죠. 지금 카지노 관련된 기업도 주가 많이 좋잖아요. 당연히 토비스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안에 디스플레이 다 휘어서 들어가죠. 자동차 안에 딱 네모난 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촌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쵸. 살짝 굴곡이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멋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비스 쪽이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벤츠에서 비싼 차가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깔아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주문들이 지금 섀도우하고 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브드 모니터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토비스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토비스의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예, 잠시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토비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아니라 이제 제 화면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모티브, 디스플레이 솔루션 등등 뭐 이런 거 만들거든요. 지금 화면이 안 잡히는데. 네, 지금 화면이 살짝 안 잡히고 에러가 있나 봐요. 네. 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오늘 들어온 상황이라 가지고 정원 대표님이 좀 화면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예. 잡혔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었죠. 자, 이런 그림이었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쪽이 많고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오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한번 죽었다가 돌려놓은 거 여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물을 소화하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있는 거. 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토비스의 차트였습니다. 네, 카지노에 들어가는 커브 스크린, 이 카지노에서 자동차까지로 이 영역 확대 기대감과 함께 무엇보다도 오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온, 수급이 들어온 종목 토비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전광판 같이 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전광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수급 포착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비추세 음봉장이죠. 말 그대로 비추세 음봉의 현물 매도장인데도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저는 오늘 이틀 전과 어제 자리에서 종가 관리가 된 비추르셀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의 전고점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비추르셀 같은 경우에는 리튬 1차 전지 리튬 제조 회사인데 자, 회사가 이제 환골 탈퇴하고 있습니다. 전력선 변압기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미터 수요 확대로 실적 성장을 진입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저희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이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나 원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세계 3위인 리튬 1차 전지 생산 업체입니다.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시대로 인해 가지고 1차 전지 리튬도 잘 팔리고 그리고 전력선 변압기 센스도 지금 방산에 들어가는 종목 방산에 지금 대량의 납품을 통해 가지고 현재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어느 정도이냐? 실적이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사람 살리는 약을 만든다 해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자, 2023년도에 376억 그리고 작년에 519억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654억입니다. 2분기도 어닝스 프라이즈, 1분기 어닝스 프라이즈를 기록한 자리에서 자, 무엇보다 시가총액 7천억이 너무 싸다는 생각과 함께 역시나 이 2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내일 음봉 공략부터 5일선에서 양음량 패턴에서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받쳐주면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비츠롯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리아 FT인데요. 코리아 FT. 오늘 뭐 현대차랑 GM이랑 새로운 차종 5개 뭐 준비한다. 네.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맞아요. 코리아 FT가 아무래도 여기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코리아 FT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캐니스타라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 전문 부품사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량이 좋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또한 코리아 FT는 미국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GM이나 현대와 같은 이런 업체들에게 다 미국 현지에서 납품할 수 있고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1년에 400억 이상을 벌게 되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그렇게 성장성이 낮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선택한 이유는 뭐냐? 수급이 이상하리만큼 외인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의 동시 순매수.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뭐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그리고 한번 눌러주고 이제 그 한미 관세 체결되고 나서 야 이거 위험하다 자동차 쪽 그러면 되고 나서 나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종합점수 81점. 나쁘지 않아가지고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관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예상 지금 조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네. 또 어떤 뉴스를 품었는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광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광판 보시게 되면 우리 장기 테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제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움직였죠.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바일 게임 쪽의 종목들이 추세가 잡히고 있어요. 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경래 대표님이 예전에 들고 왔던 디브 시스터즈가 오늘 강한 양모를 띄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얼마 전에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이 하락을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이후에 오늘 골드크로스가 다시 만들어진 자리부터 자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점은 모바일 게임 쪽은 신작 모멘텀이 크겠죠. 바이오는 임상이 있다면 모바일 게임 쪽에는 신작 모멘텀, 신작 출시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일주일 전까지 보시면 됩니다. 신작 게임이 뱀피르의 출시 임박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기간가격은 쌍그리게 더 들어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키보드 파이터, AFK, 뱀피르, 몽길, 스타 다이브가 있습니다. 자, 7개의 대자, 자, 오리진 그리고 프로젝트 솔의 남은 나 혼자만 레벨업, 오브 더 드라이브 같은 6종의 신작 게임을 선보일 계기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풍부한 재료가 제일 많은 넷마블이 현재 데드크로스 이후에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2분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닝이 지금 800억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작년에 2천억에 올해는 3천억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일 연일 사면서 골드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 고점이 6만 2천, 3천 원짜리인데요. 이걸 바로 뚫게 되면 오히려 더 따라가지고요. 뚫지 않고 음봉, 아니면 양 중에서도 도치가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반대로 하단 자리 22선 깨지는 자리를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매도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플레이가 조금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유의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 넷마블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시장이 선택한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제2의 세명전기예요. 제2의 세명전기.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 세명전기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맞아요.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잖아요. 엄청났죠, 네. 재룡산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명전기가 8월 5일 날 한국 전기공업이랑 대규모 수주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재룡산업도 한국 전기공업이랑 대규모 수주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롱산업이 상대적으로 지금 세명전기만큼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재롱산업은 송배전 관련 자재 기업이에요. 세명전기의 국무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도산업이라도 연결되는 부분들. 자, 오늘 대량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특히 많이 샀죠. 세명전기가 치고 나가니까 얘도 가야 돼. 같은 날 같은 공시가 떴거든요. 같이 받은 거예요. 네. 그 수주를. 그리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차트 점수 95점. 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터지게 되면 강하게 새로운 추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원 대표님의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재룡산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 들고 왔습니다. 유비케어. 자, 비대면 진료 쪽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케어는요, 녹십자 계열의 의료 정보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가 손을 좀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에서요,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는 수렴하는 자리인데 그 수렴 전에 영망치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테스트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집봉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장 초에는요, 개파락 출발했다가 5일선에서 양봉을 망치를 만드는데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 거래량이 모두 다 대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됐네요. 실적 발표가 한 11억 정도 나왔는데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악재는 없고 오히려 더 실적의 어닝스 프라이즈 한 10여억 나왔으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재료만 터지게 된다면 한 차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비대면 진료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종목이고 성장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현재 점유율이 어떠냐 알아봐야 되는데 국내 요양기관의 EMR 전자 의무 기록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인성정보 그리고 유비케어 종목들이 항상 시장에 자기 차례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어떻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위 상단 하단이 지금 막혀 있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아침에 갭을 띄우고 나서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좀 간다 싶으면 그날의 특징적인 이 테마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가 조금 약세다 그러면 테마, 지수가 좋다 그러면 밸류에 가져가지고 매매를 하시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종목은 여러분 좀 짧게 그리고 소량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은 변동성이 크다일 수 있으니까요. 항상 단기 대응하시면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 실적 잘 나왔으니까 내일장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비케어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에요. KC텍. KC텍. 예. KC텍은 CMP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 컬링인가요? 영미 그거 닦아주는 네.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닦아주는 장비가 필요해요. 이게 연마라고 하거든요. 네. 연마. 예. 아무튼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마 국내에서는 이 장비를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치약 같은 재료가 있어요. CMP 슬러리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는 솔브레인도 만들고 근데 KC텍이 제일 잘 만들죠. 이 연마 장비는 KC텍이 제일 잘 만드는데 HBM이 고다층으로 되고 웨이퍼가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 연마 작업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C텍이 앞으로 DDR5 HBM의 구조가 혁신적으로 계속 더 쌓아가는 구조로 가게 되면 수혜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옆으로 계속 기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옆으로 겼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이실 겁니다. 계속 기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요거를 주목을 했고요. 차트 흐름도 서서히 살짝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엄청나죠. 하루가 멀다 하고 기관 쪽에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인도 샀습니다. 드디어. 자, 그리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차트 모양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기 위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차트 점수 95점.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강력한 매수에 이어 오늘은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왔던 KC텍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들어봤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조선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를 짚어야 되는데 자, 엔진 부분에서의 주도주입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을 보기 전에 전광판 보시죠. 보시죠. 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시면요. 여기 실적이라는 테마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늘 제일 먼저 1등이 조선입니다. 1등 조선 안에 여러분들은 HD 현대 마린 엔진을 봐야 되는 이유가 현대 우리나라 엔진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모두 다 우리나라죠. 힘센 엔진은 비상장이고 2등이 하나 엔진, 3등이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예전에 STX 중공업이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마린 엔진인데 자, 이 HD 가족이 되자마자 아주 가파른 시장 점유율과 함께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신 3위입니다. 생산 효율성의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91% 돌파하고 있는데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만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기자재의 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도에 180억에 작년에 335, 올해 600억에 매년 80% 이상 중소형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2분기 같은 조금 전에 실적이 났는데 얼마냐? 175억. 자, 예상 컨센서스 대비 36% 상회하는 예상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종가까지 단 하나의 틈도 안 주고 호가를 다 메우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내일 전략이 어떠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다음날에 캔들을 읽을 줄 알아야지 자기 물량이 들고 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뭐든지 다 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또 오늘 저녁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 갭을 띄우게 되면 당연히 음봉에 영망치가 나오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오히려도 오늘 저녁에 시장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내일 아침 시장에서 보합권에 움직이는 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으로 만약에 개파락 출발했을 때에 따라붙어야 되는 종목이 지금 현재 HD 마린 엔진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에서 단봉의 양선에 따라붙자. 그래서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 실적 잘 나온 만큼 내일장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흐름 체크해보고 가보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옵트론텍에 대한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MC넥스예요. MC넥스 죄송합니다. 네. MC더맥스. MC더맥스 맞아요. MC더맥스. 아까 SG 워너비 가져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춰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R&B의 그 경쟁 두 그룹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억지로 맞히네요. 예. 네, MC넥스는 네. 자동차 쪽에 전장 부품,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카메라 만드는 기업인데 자동차 쪽 매출이 가장 비중이 많은 기업이에요. 매출액 기준으로도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바일에서 시작했던 카메라가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그것에 쓰임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MC넥스가 왜 좋냐? 기술이 좋나 보다. 자동차 쪽은 기술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안정성. 만약에 자율주행하는데 잘못 가면 큰일 나버리잖아요. 가장 검증받은 기업이 MC넥스이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으로 간다라고 할 때 MC넥스를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로서 그 성장성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죠. 자, 차트 점수 95점에 52주 신고가. 안 가져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의 카메라 이제는 익숙한 두 단어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MC더맥스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앞서 회의실에서 잠시만 안녕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이 바로 나오네요. MC더맥스의 명곡이죠. 또 잠시만 안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바이오다인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바이오다이. 바이오 다인 알겠습니다. 자, 차트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하세요, 사과. 예, 죄송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우리 추세가 살아있는 우상향의 5일선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골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전략적으로 물량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5일선 살아있는 종목은 5일선의 개파락의 양봉에 따라가지고 5일선 매매하면 되는데 오늘 60일선 통과됐죠. 그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들어왔다는 것은 60일선 평균 가격을 더 주고 그들이 매입을 했다는 것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대기 매수가 이제 붙는다는 뜻이겠죠.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60일선 뚫었습니다. 이제 시기가 다 왔습니다. 액상세포 검사 진단 기기의 진단 시약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인 로시와 함께 협력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5, 6년 동안에 이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제품군을 지금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벤타나의 S&P 500 이게 이 바이오다인의 기술을 개발된 로슈의 자궁 경부암 조기 진단 장비 현지 판매를 2분기부터 들어갔고 3분기에는 이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슈가 전 세계 진단 키트 1위인데 이 회사가 자궁 경부암 쪽으로 독점으로 냈다라는 것은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 상당히 따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내년엔 한 2, 3자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선반영을 받는 하반기 3분기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먼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골드크로스가 잡혔기 때문에 내일 양음량이 나오게 되면 바로 따라가야 되고요. 음이 나오게 되면 오후장에 보셔야 됩니다. 양, 다음에 갭을 띄어가지고 양선, 징금다리가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 그리고 한 번 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양음량 나오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사면 되고 양, 다음에 음이 나오게 되면 5일선에서 지지와 함께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꼭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와의 협력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바이오 다이 아니고 다인 정호연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가져와 주신 종목들 더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은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심택이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 더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펌텍코리아 그리고 샘디바이스, 신영증권이 그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LIG넥스원, 사조 시푸드, 네, UTI 등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해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내일장 대응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래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이실까요? 지금 심택이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맞아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많이 좋아졌나 봤더니 그냥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는데 시장에서 미식하고 달라붙죠. 지금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이런 PCB 같은 재고 자산이 덜어져 나가는 기업들은 재고 자산이 더 정리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한 번 흑자 전환되게 되면 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심택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호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이셨을까요? 네, 펌텍코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펌텍코리아. 자, 자리를 보시게 되면 갭상승의 양선의 풍차가 났는데 조금 아쉽다라면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내일 펌텍코리아가 갭을 다시 또 띄어가지고 풍차의 양선이 나오게 되면 종가의 소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배팅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린 종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앙 사시면 큰일 난다는 거. 무엇보다도 종가 끝나는 캔들은 끝난 것까지만 설명해드리지 내일은 또 내일 장이 틀려진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상담은요. 심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요? 라고 짧지만 아주 강렬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도 체크를 해봤지만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심택이 1,200억 이상, 거의 1,800억 가까이 그 전환 사채를 받았어요. 네. 투자하려고. 그 어디다 투자하냐 딱 봤더니 GDDR 쪽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팀에서도 IR 갔다 왔는데 GDDR은 뭐죠? 그래픽 카드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나 비디오를 데이터화 시키는데 이 GDDR 점유율 글로벌 시장 70%를 차지하는 게 심택이에요. 근데 지금 멀티모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자동차가 막 지나가가지고 이 자동차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 얘를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 데이터 이름이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멀티모달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디바이스 안에 GDDR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이미지나 비디오를 데이터화할 수 있어요. 멀티모달 시대의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최대의 부품 수혜 업종은 심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아요.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이제 갑니다. 이렇게 대답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간다. 보유하셨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접수된 상담은요. 롯데렌탈 들어와 있네요. 오늘 왜 이러나 실적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오늘의 급락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정국희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롯데렌탈 지금 바로 이거 이야기를 펼쳤는데 네. 지금 급락이 나왔네요. 정말 제가 이건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상황이 아니고 지금 실적을 잠깐 체크해 보니까 772억에 예상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렇다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거는 심도 있게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난 12시 30분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이제 실적 어닝 쇼크가 아닌 이상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한 다음에 자, 대응 방법을 내일 날 12시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볍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없다 보니까 더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내일 낮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담으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 네, 이렇게 롯데렌탈 내일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접수된 상담은요. 라운텍 들어와 있네요. 스마트 글라스 시대 비중 40%인데 줄여야 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지금 40%면 적지 않은 비중이 시고 또 최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AR 글래스 시대가 오는 건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담으면 안 돼요. 저는 라운텍은 그 시대가 오고 라운텍이 여기에 뭐 최대 수혜주가 될까 여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라운텍의 마이크로 LED 기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물량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라운텍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화권 쪽에서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라운텍만큼 뭐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이 살짝 돌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라운텍이랑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 새로운 특허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다 사실하게 된 건 없어요. 그리고 중화권에서는 이미 샤오미나 이런 것들에 납품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거든요. 경쟁 구도 심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R 시대가 오는 거 맞으니까 가져는 가는데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놓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여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가는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운텍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접수된 상담은 APR 들어와 있네요. 넌 얼마나 날아갈 거니? 3분기도 날아갈 거니?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APR은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야겠죠? 네, 또 맞습니다. 저희 수급 포착 때 네. 수급 포착이 돼서 몇 번 또 가져와 주셨으니까 앞으로 세 번 들고 와서 세 번 다 모두 다 수익금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이 지금 현재 APR의 성장 속도를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뭐 엔비디아급의 분기별 성장 속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복수 혈전 하듯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지금 성장 이 현재 이 지금 화장품 쪽, 홈케어 쪽,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최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어서 오늘 망치로 만든다는 것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눈치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꾹 참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음봉이 나와가지고 셀음봉이 나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빨리 끊지 않고 기도로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수익에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반대로 양봉을 빨리 끊어냅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지금 수익을 빨리 이 결정 짓고 나서 더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그래서 APR의 전략은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깨지거나 세rum봉이 나온 종목들은 누군 감고 빨리 자르고, 그리고 비중 관리만 잘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꾸준히 끌고 가고 끊어주고 또 올라가면 홀딩하시고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APR은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APR에 대한 정호영 대표님의 이야기는 또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영애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상담이 한 종목이 더 있다고 해서 네네네. 다음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들어와 있네요. 왜 이럴까요? 라고 또 짧지만 강렬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먼저 이경래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아니요. 병원 아프면 아픈 건 의사에게, 그러니까요. 약은 약사에게. 바이오는 바이오는 정우영에게. 정호영 대표님에게 연속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팻말 좀 하나 만들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요? 아니면 정답? 이게. 아유 너무 바로라서 네네, 부담스러우실까 봐. 유한양의 말 그대로 바이오를 매매하실 때 제가 이 바이오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 드리죠. 바이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만 바이오를 해야 된다. 그 이해 중에서 하나가 위아래의 상승폭입니다. 바이오는요, 좀 성격 자체가 좀 급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업앤다운의 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에 30% 밑에 30%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쏙 편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과 함께 변곡점이 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2선 데드클로스는 만들어졌습니다. 단 지금 현재 62선 현재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62선 데드클로스 지금 세rum봉이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갈 수 있고, 바이오는요 업앤다운이 큽니다. 올라갈 때도 힘차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힘차게 빠집니다. 단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뭐냐?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냐, 그러면 껍데기밖에 없는 바이오냐, 플랫폼이냐, 아니면 성장이 있냐 없냐, 신약이냐 아니냐. 유한양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실적 나오고요, 신약 모멘텀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곡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좀 긴 관점에서 하반기까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바이오 섹터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만큼 유한양행 좀 길게 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못해드린 상담과 함께 자세한 전략은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무료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12시 30분 잊지 마시고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올라운더 픽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믿고 볼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5가지 올라운더 픽 종목 공개됐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우리기술투자, SG, 덕산 하이메탈, 현대힘스 5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도 두 종목 빼고는 모든 종목이 세 박자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 중에서 두 분의 픽도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픽을 받은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오늘은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가져오신 이유 궁금하거든요. 덕산 하이메탈은 저번에 삼성전기 우리가 가져와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대덕전자도 옛날에 가지고 왔었고 그때 제가 FC BGA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판 이름이 FC BGA가 있는데 이게 네. 앞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저번에 삼성전기가 13% 막 뜨고 그럴 때 바로 이 FC BGA에 대한 매출 확대를 시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덕전자도 그래서 올라갔고 그날 덕산 하이메탈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FC BGA랑 덕산 하이메탈이랑 무슨 상관이냐? 자, FC BGA는 플리칩 방식의 볼 그리드 어레이. 어렵죠. 그냥 기판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판이 큰 건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서버에 들어가고 기판이 크니까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 전장의 또 하나의 수혜주로 FC BGA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FC BGA가 자동차에 어디로 들어가냐? ADAS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자동차.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정말 크지 않습니까? 진짜 가장 큰 가전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FC BGA가 들어갈 때 거기 아래 마이크로 솔더볼이라는 곳이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로 솔더볼 글로벌 생산급파 1위가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전장의 또 하나의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번에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칠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겠죠. 원래 가전에도 이게 FC BGA가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던 게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던 게 자동차 쪽에서 막 수요가 발생해. 자동차 자율주행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쇼티지가 발생합니다. 솔더블이 굉장히 부족해지겠죠.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의 솔더블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자. 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상한가 가고 나서 FC BGA 치고 나서 상한가 가고 나서 쉬었다가 살짝 고개 듭니다. 차트 점수 95점, 수급 점수 83점. 자, 여기서 한 번만 슈팅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랠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긴 랠리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복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설에만 복선이 있습니까? 주가에도 복선이 있거든요. 네. 복선의 상한가였다. 덕산 하이메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전장 속에 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도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힘을 모아뒀던 만큼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인 오리엔탈 전공 오늘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네. 지금부터 좀 봐도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고요.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의 캔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는 분들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오리엔탈 전공이라 해서 이거 정치 테마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오리엔탈 삼형제가 있습니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빨리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보시면 오리엔 치면 삼형제가 납니다. 전공이 있고 바이오가 있고 오리엔트 전공이 정치 테마주고 오리엔탈 전공은 네. 이 크레인 회사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전날에서 역시 관리자가 들어온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내용보다도 우리는 기술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을 넘어설 때는 바로 개파라기 양봉 다음에 양양 장대 양봉이 났다는 것은 앞전에 매집이 들어온 이후에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모든 물량을 이 믹스 다시 말해서 손바뀜을 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일 자리는 무엇보다도 개파락 출발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양봉 다음에 개파락 출발 이후에는 영망치가 날 수 있습니다. 갭상승의 돛지라든지 풍차라든지 나오게 되면 징금다리가 나올 수 있고요. 보합권 출발 이후에 꼬리가 달리게 되면 종가 기준에서 망치, 실망치라도 나와야지 그 다음 날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가격에 쌍끌이가 들어왔던 것은 어째 보면 내일 판단해야 돼. 오늘까지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죠. 내일 음봉 나오면 자, 이보다 밉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조선주가 좋기 때문에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냐 아니면
이거를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인 그 패시브 물량이 들어왔냐는 건 내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의 항만 크레인에 있어가지고 거의 85%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크레인에 자, 가만히 좀 계세요. 자, 중국 크레인에 큰일, 무슨 일이 터졌어요? 뭔가 하면 크레인에 중국산 크레인에 이 와이파이를 달아가지고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서는 아주 이제 지금 이 크레인 노동조합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전 정부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모두 다 현재 지금 크레인 쪽에 중국산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지금 우방 국가의 크레인을 모두 다 교체하는 시기에 오늘 물량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나쁘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2023년도에 120억에 작년에 240억에 올해 310억에 연평균 30-40% 고속 성장을 하는데 크레인을 만들고 크레인을 옮기는데 영업이익률 뭐가 많냐 생각하시죠? 16%에서 25%까지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앞전에 모든 캔들을 잡아먹는 손바뀜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 캔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관점이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와 좋다 엉엉 사시는 분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모든 주식은 전략적으로 분할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사람 살리는 약을 만들더라도 내가 주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종목 발굴을 혼자 힘드신 분들은 절대 10%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는데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보다도 어느 정도 선수의 관점이 이제 넘어가고 혼자서도 잘할 때는 압축해가지고 종목 5개로 사고 팔고 하지만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종목 발굴을 좀 힘드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소량으로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곱이 넘어간다는 마음에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NG 운반선 관련해서 구조물과 트레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다만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인 오리엔탈 전공까지 만나봤는데 저희 오늘 소개해주신 올라운더 픽 5가지 종목을 다 다루고 싶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더 해주시는지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내일 12시입니다. 12시 30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모든 종목, 우리 현재 장중에 움직이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배열 초입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종목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픈 종목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교체 매매까지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재미있는 거는 내일 와우넷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이경락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는 이 전광판 그리고 차트 알고 계시죠? 이 히트맵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요. 맞아요. 이런 보조 프로그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 내일 이경락의 와우넷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12시 30분에는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쇼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해보면서 저희 종목쇼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